자, 여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를 전혀 믿지 못하는 어제의 원수들이 왜 갑자기 손을 잡고 협력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반복 게임 속에 그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의 담합, 국가 간의 외교, 심지어 여러분의 월급까지도요.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솔직히 한 번 보고 말 쌓이라면 그냥 뒤통수 치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협력이라는 어려운 길로 이끄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내일 또 볼 것인가 하는 거죠. 딱 한 번뿐인 만남과 앞으로도 계속될 만남은요,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가지 게임이 있죠. 왼쪽 단판 게임에서는 상대방을 속여서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을 챙기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반복 게임으로 넘어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이 내일, 모레,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거든요. 바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오늘의 선택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이 강력한 힘에 아주 근사한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로 미래의 그림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일 또 봐야 하니까 오늘 막 행동하면 안 된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바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엔진인 셈이죠. 그럼 이 미래의 그림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바로 보복 전략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입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근데 네가 한 번이라도 배신하면 난 다시는 너랑 협력 안 해. 이거죠. 이 무시무시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게임 참가자들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섣불리 협력의 판을 깨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이 현실 세계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 바로 기업들의 담합, 카르텔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19세기 미국 철도 회사들의 운임료 변화인데요. 그래프가 높고 안정적인 구간은 뭐냐? 카르텔, 즉 담합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부분들 보이시죠? 이게 바로 누군가 몰래 약속을 어기고 배신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피를 보는 끔찍한 가격 전쟁이었죠. 협력과 배신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입니다. 이 국제 유가 그래프를 보세요. 정말 아찔한 롤러코스터 같죠? 특히 1973년 석유 파동 때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오펙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이 반복 게임을 통해 전 세계 경제를 어떻게 쥐고 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증거입니다. 그럼 오펙은 어떻게 협력을 유지할까요? 첫째, 회원국마다 생산량을 딱 정해줘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큰 형님이 나서서 규율을 잡죠. 만약 누군가 몰래 더 팔다가 걸리면 다 같이 죽자는 식으로 유가를 폭락시키는 가격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로 응징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카르텔은 항상 위태위태해요. 왜냐? 모든 회원국이 속으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몰래 석유를 더 팔고 싶은 엄청난 유혹에 시달리거든요. 게다가 누가 얼마나 파는지 완벽하게 감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셰일가스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통제력은 더 약해졌죠. 그래서 카르텔의 역사는 협력과 배신의 끝없는 반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또 다른 유명한 예가 있죠.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이 문구 다들 들어보셨죠? 이들은 마케팅뿐만 아니라 공급량을 철저하게 조절하면서 수십 년 동안 다이아몬드 시장이라는 이 장기 게임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거창해 보이는 이론이 바로 여러분, 바로 당신의 월급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효율성 임금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직원한테 다른 곳보다 월급을 좀 넉넉하게 주는 게 결국에는 회사에 더 이득이 된다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장님과 직원 사이의 반복 게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직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다른 데보다 월급을 훨씬 많이 줘요. 그럼 고민이 되겠죠. 열심히 일할까? 아니면 좀 놀까? 지금 당장 노는 건 편하고 좋죠. 하지만 만약에 걸리면요? 이 꿀 같은 직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잃을 게 많다는 사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를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914년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을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5로 2배나 올려버렸죠. 사람들은 그를 자선가라고 칭송했지만 사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높은 임금을 주자 이직률은 뚝 떨어지고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늘었으니까요. 완벽한 반복 게임의 승리였죠. 자, 이제 판을 제일 크게 키워볼까요? 개인이나 기업을 넘어서 한 나라의 경제 정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요. 당장 선거를 앞두고는 돈을 막 풀어서 경기가 좋아 보이게 만들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죠. 이걸 깜짝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하지만 길게 보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경제가 튼튼해지잖아요. 이 단기적인 유혹과 장기적인 국가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약속을 어길 수 있다면 국민이나 투자자들이 대체 뭘 믿고 정부의 정책을 따르겠어요? 해답은 바로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신뢰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보시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더 낮게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신뢰라는 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국민과 시장이라는 상대와 오랜 기간 반복 게임을 하면서 얻어낸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구체적인 자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조각들을 모두 맞춰볼 시간입니다. 서로 전혀 달라 보였던 현상들을 하나로 꿰어보죠.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이 모든 현상들 뒤에는요, 사실 하나의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규칙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름값을 쥐락펴락하는 석유 카르텔부터 다이아몬드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낸 상인들, 직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현명한 사장님, 그리고 한 나라 경제의 신뢰를 쌓아가는 정부까지 이 모두가 바로 미래의 그림자라는 게임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게임의 규칙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 자주 가는 단골 가게와의 신뢰, 혹은 가족과의 약속.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반복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신가요?